그동안 가정 내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여겨져 온 자녀 돌봄. 핵가족화 현상과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으로 돌봄이 사회적 문제로 화두가 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지난 6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 당시 전국의 교육감 후보들이 돌봄과 관련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할 정도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돌봄 문제. 학교에서 돌봄 교실이나 방과 후 학교 등을 운영하며 그 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긴 하지만 학교만이 그 역할을 수행하기엔 수요를 따라가기 역부족인 상황. 이제는 가정과 교실을 넘어 더 넓은 범위의 돌봄이 요구되는데, 돌봄과 교육을 구분짓지 않고 아우르는 돌봄 교육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때,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 어떤 노력과 지원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핵가족화가 되고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자녀의 돌봄이라는 말이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한 인류학자는요, 어머니 혼자 자식을 키워야 했다면 현대 인류는 존재하지도 못했을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오늘부터 두 번에 걸쳐서 돌봄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초등 돌봄을 중심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올해부터 오후 7시까지 초등 돌봄이 시작이 됐습니다. 초등 돌봄 교육 체계 어떻게 바뀌었고 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충남교육청의 정은영 팀장님께 먼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초등 돌봄은 말 그대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맞벌이 가정의 증대, 또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 등으로 지금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돌봄 서비스가 상당히 필요한 입장인데요. 그렇죠. 저도 젊었을 때 아이를 키우면서 맞벌이로서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돌봄 서비스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른 적이 많았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교육과정이 보통 9시부터 시작해서 점심을 먹고 1시나 2시쯤에 하교를 하게 됩니다. 하교를 해서 집에 가게 되면 다행히 아이를 돌봐줄 이렇게 보호자가 있는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아이 혼자 집에 있게 되는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일터에서 안심하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따로 이렇게 모아서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는 돌봄 교실이라고 해요. 그곳에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서비스를 우리가 초등 돌봄 교실이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돌봐주는 아이들 이외에 이제 마을에서 돌봐주는 곳도 있는데, 지역 아동 센터나 다함께 돌봄 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또 마을 학교 이런 곳에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초등 돌봄 교실은 교육부가 소관이라서 교육청과 학교에서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마을 돌봄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소관이라서 지자체에서 주로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저녁 7시까지 아이들을 돌봐주는 돌봄 시간 운영이 확대되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돌봄을 하는 학생 중에서도 부모님이 늦게 귀가하는 아이들이 있는 경우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7시까지 연장을 해줍니다. 그동안 이제 학부모님들이 퇴근 후에도 아이들을 더 연장해서 돌봐달라고 많은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 초등 돌봄 개선 방안을 발표했고, 거기에 이제 5시에서 7시까지 아이들을 연장해서 봐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시까지 희망하는 경우 봐주고 있고요. 내년부터 이제 전일제가 시범으로 시행되면 8시까지도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저녁 8시까지요? 네네. 그래서 아마 늦게 퇴근하시는 부모님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자에 한해서 8시까지인 거죠? 희망하는 학생. 네. 근데 이제 장수정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아동을 위해서 공동 그 돌봄 지원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많이 해오셨잖아요. 지금 이제 교육청의 얘기도 들으셨는데 현재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공동 돌봄 지원이라고 이제 여쭤봤는데 네.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뭐 돌봄 공동체 지역사회 어떤 생태계라든가 아니면 함께 돌봄 아마 이거를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초등 돌봄이 영유아 보육에 어떤 집중을 해오다 보니까 초등 돌봄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뒤늦게 발달을 했어요. 특히나 학교의 초등 돌봄 교실을 중심으로 정책이 확대되어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역사회, 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함께 돌봄이라든가 돌봄 공동체 생태계에 관한 어떤 사람들의 고민이라든가 정책적, 제도적 고민은 상대적으로 많이 약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떤 특정 마을의 인프라라든가 인적 자원들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이제 돌봄 생태계의 어떤 공동체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여가부라든가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적으로 좀 지자체라든가 지원하에 그러한 돌봄 생태계를 좀 확대해 보려는 노력은 좀 있었죠.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을 공적 돌봄 체계와 유사하게 어떤 법적 제도적 장치 하에 어떤 지원을 안정적으로 한다라든가 그러한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들은 아직까지는 상당히 미흡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단계 네. 정도다라고 네. 보고 네. 계시는 네. 것 같아요. 그쵸. 네. 예.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요. 청양 화성마을학교 대표 김현우 대표님이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더 나누실 얘기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게 느끼실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을학교가 뭐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두 분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공교육이라는 안에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됐던 공교육이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6년 동안 한 곳에 계속 갇혀 있다고 생각하는 이제 이런 시선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교육 생태계라는 개념으로 이제 마을을 향해서 나가자. 그래서 학교가 마을로 나갈 수 있도록 울타리를 좀 열고 반대로 마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들이 또 학교로 들어와서 함께 마을 전체를 교육 생태계로 만들자. 이제 이런 개념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교육 생태계가 조성이 되면 그 교육 생태계 안에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배경들을 마련해 줘야 되단 말이에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교육 공동체라는 개념이 들어왔어요. 그건 뭐냐면 공교육에 맡겨놓고 매일같이 탓할 것도 아니고 이제 마을이 아이들이 함께 키워가는 함께 교육의 주체가 되는 이런 영역들을 열어가자. 그래서 저희 화성마을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는 합천초에서 하고 있던 방과후 교실, 방과후 돌봄을 저희가 받아서 운영을 하기 시작하고 네. 그 대신에 그렇게 받아오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공교육에 집중하고 전문성을 더 키우자. 그러니까 교육의 질이 아이들한테 더 높아지는 결과로 계속 수혜가 되는 거죠. 그걸 제일 많이 확인했던 게 이번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네. 선생님들이 거기에서 아이들을 교육을 위해서 집중하는 것들로 굉장히 교육의 질, 비대면 교육 안에서도 질이 높아졌고 대면 교육하면서도 질이 높아지는 결과들을 만들어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적 돌봄 영역에 있던 그 방과후 교실이 수요일하고 주말엔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요 오후하고 주말, 토요일하고 일요일 같은 경우 아이들이 돌봄에 공백들이 생기거나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을학교에서 그러면 수요 오후에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주말에도 아이들이 와서 함께 돌봄이라는 보호장치 안에서 자기들의 적성이나 재능, 꿈들을 키워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제공하자. 그래서 지금 그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목표로 삼고 있는 거는 그런 마을과 학교가 연결되어지는 그런 다리 역할을 감당하자. 이게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마을학교 내용입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세요? 어떤 그 사각지대랄까 그런 부분들이 좀 들었다고 보십니까? 초등 돌봄의 사각지대 네.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이제 초등 돌봄 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기 전에 비하면 상당 부분 지금 공적 영역에서 초등 돌봄의 어떤 공백들을 메워 나가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다만 지금 이제 초등 돌봄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학년 위주로 이제 추첨, 그러니까 누구나 필요로 아동이 아까 부모의 조건과 상관없이 아동이 돌봄이 필요해라고 했을 때에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정도의 공적 돌봄
돌봄 시스템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공적 영역에서의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는 상당히 많고 특히나 보건복지부라든가 여성가족부라든가 뭐 이런 이제 에서 방과후 아카데미, 뭐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다함께 돌봄센터 뭐 이런 것들이 지역 안에 있지만 그 역시 어떤 이제 금방 말했던 것처럼 뭐 주말 공백이라든가 방학 공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커버해 주기에는 아직 상당히 미흡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자격, 아이들의 어떤 자격 조건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돌봄이 보편적으로 필요로 하는 아이들에게 공적인 재원들이 잘 돌아가고 있지는 않다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네. 모두가 다 만약에 누리기를 원한다면 누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게 지금 교수님. 네, 최대한 공적인 안전망이 갖추어지는 게 1차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대한. 그 다음에 이제 질적인 거라든가 아이들은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는 또 우리도 학교 가는 게 꼭 즐겁거나 이러지만 않지 않습니까? 학교에 머무는 것이 안전하고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 입장에서 굉장히 안전한 공간이지만 학교를 또 나오고 싶은 것도 있는 게 아이들의 욕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지역 안에서 또 이제 어떤 돌봄의 수준 높은 질을 이렇게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마을 학교가 추구하는 방향 아닌가요? 네, 아이들이 맞습니다. 학교 밖으로 네. 나와도 학교잖아요, 배우터. 학교에서 하던 방과후 학교가 이제 마을 학교로 이관이 되면서 마을 교육 공동체가 이제 생겨나고 있는 그런 셈인데, 팀장님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 교육을 책임지는 범위가 더 넓어졌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럼요. 상당히 넓어졌다고 볼 수 있죠. 학교에서 하는 그 돌봄 교실이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그 희망하는 학생을 다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 대안으로 이제 그 마을이 같이 이제 돌봄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협력을 해주시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마을로 이제 확장이 됐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요. 일단 그 마을이 참여를 하니까 마을 교육 공동체로 이제 이루어지니까 굉장히 가정 같은 따스함도 좀 느낄 수가 있고 그 핵가족이기 때문에 그 어떤 그 형제의 뭐 이런 가족 이런 것들을 좀 느끼기 어려웠는데 이제 마을로 가면서 이제 훨씬 더 그런 것들이 학생들이 이제 인성 교육도 잘 되고 있습니다. 외동으로 크던 아이들도 이제 예. 공동체 생활을 더 이제, 오래 하게 되는 예, 거죠. 이제 마을 돌봄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제 이름에서도 이제 알 수 있듯이 이제 저희가 뭐 온종일 돌봄 또 뭐 마을 학교, 마을 교육 공동체 이런 용어를 쓰는데 그것은 이제 단지 그냥 학교 안에 있던 아이들을 돌봄만 해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좀 더 재미있고 더 안전하게 그 이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 경험도 시켜주겠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방과후 활동까지도 이제 제공해 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마을 교육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지역청, 교육청, 또 뭐 정부, 또 뭐 학교, 마을, 또 주민 모두가 이제 아이들을 돌봐주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관, 학이 함께 공적 돌봄을 책임지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서 확장되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네. 제가 조금 네, 추가로 네.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이제 마을 돌봄의 어떤 생태계라든가 인간의 이게 그 생존의 조건이 돌봄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돌봄 사회의 어떤 생태계라든가 돌봄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회 곳곳에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져서 그러한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마을 생태계 하면 상당히 이상적이고 네. 그렇게 여겨지잖아요. 근데 사실 뭐 아시겠지만 마을이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그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어디에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무작정 또 지금 공적 돌봄이 약한 상태에서 논의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이제 마을 간의 어떤 격차라든가 그걸로 인해서 이제 돌봄의 어떤 아이들이 어떤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생태가 있는 곳과 없는 곳에 돌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항상 이제 동시에 염두에
염두에 두고 있는 거는 공적 돌봄 체계 안전망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하는 것들이 일차적인 것이고 네. 그와 동시에 이런 마을의 돌봄 생태계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환경, 그다음에 이제 부모들의 뭐 근무 환경이라든가 노동 시간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지금 마을 학교가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교육 내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저희 마을 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 2시에 아이들이 공교육이 끝나면 이제 마을 학교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제 과목이 지금 총 14가지 과목이 운영이 되는데 그 공교육 안에서 있던 아이들이 이제 일단은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마을 학교 과목들이 있고요. 네. 학교 시설들을 그대로 이용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학교에서 마을 학교까지 오솔길로 저희가 올라올 수 있게 돼 있거든요. 한 100여 미터 올라오면 되는데 그 오솔길로 올라와서 마을 학교에 있는 공간들 또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교육 과정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학교와 지금 마을 학교가 연합 협력해서 운영하고 있는 좋은 예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마을 학교가 운영되면서 4시 반이 되면 이제 학교에서 시골이기 때문에 통학 차량이 운영이 돼요. 이제 귀가 차량이. 그러면 4시 반에 귀가 차량을 타고 갈 아이들은 내려와서 혹은 학교에서 마을 수업을 마쳤으면 거기에서 귀가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요 조사를 계속 하는 게 뭐냐면 그 이후에 4시 반 이후부터는 지역 아동센터로 아이들이 이제 다시 올라와요. 그래서 지역 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7시까지 저희가 아이들 돌봄을 하는데, 그래서 지역 아동센터 제일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부모님들을 대신해서 맡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녁을 아이들에게 맛있게 주는 거와 네. 그다음에 지역 아동센터 내에서 학습에 대한 것도 함께 좀 돌봐줘요. 그래서 선생님이 내신 숙제들을 지역 아동센터 선생님들이 함께 봐주고 하는 일들을 거기 함께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또 특별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지역 아동센터에서 그냥 한 공간 안에 가둬놓고 안전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자기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역들을 계속 제공을 하거든요. 그렇게 연계가 돼 있으니까 그 사각지대라든지 빈틈이 조금 더 많이 줄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화성마을학교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지금 교육받고 있는지, 어떻게 돌봄 교육이 시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함께 보시죠. 공적 돌봄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 학교에서 방과 후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더 넓은 단위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돌봄 문제를 마을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곳이 있다고 해서 지금 찾아갑니다. 제가 만든 자전거예요. 재밌어요. 고즈넉한 산과 넓은 논지가 펼쳐진 한적한 시골 마을. 우리에게는 청양고추로 잘 알려진 충남 청양군의 한 마을에서는 학생들의 돌봄에 온 마을이 함께한다는데요. 화성마을학교에서는 인근에 위치한 합천초 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을 전부 책임지고 있다고 합니다. 친구들 지금 어디 가요? 재밌는 마을 학교요. 방과후는 제일 재밌어요. 즐거운 발걸음으로 마을학교에 모이는 학생들. 이곳에서 과연 어떤 돌봄이 이루어질까요? 마을 학교는 원래 큰 모토가 있어요. 마을이 학교로, 학교가 마을로. 그래서 공교육이라는 울타리를 열고 학교가 마을로 들어와서 마을 전체가 학습의 장으로 전체 마을이 교육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 이걸 이제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거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이 화성면이라는 마을에서 제대로 잘 키워갈 수 있을지, 아이들의 꿈을 키워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게 저희 화성마을학교입니다. 오늘은 진로 체험의 날. 무슨 체험을 하게 될까요? 안녕. 방학 잘 보냈나요? 네. 막 모기 물리고 조금 아프고 약간 까지고 이런 데 바를 때 되게 좋은 게 뭐가 있다고 했었지? 자운고 맞아. 자, 우리 오늘은 자운고를 만들 거야. 자, 이렇게 테이블에 벌레에 물렸을 때나 피부가 건조할 때 유용하게 쓰일 자운고를 어린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보기로 합니다. 우와, 많이 많아. 벌레나 다쳤을 때
넣는 연고 같은 거래요. 엄마 모기 물린 데다 발라줄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기특하네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자신만의 자원고를 만드는 학생들. 와, 세상에 하나뿐인 자원고가 만들어졌네요. 가려움증 해소되는 것 같아요. 뭔가 신기하고 재미있어요. 특별해요. 제가 만들었어요. 마을 학교에서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돌봄이 이루어져요. 하나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신들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들이 놀이 시간을 만들고 자기들이 원하는 활동들 구성하는 시간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이 자신들의 꿈과 적성과 재능들을 발견해가고 그것들 계속 성장해가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그 꿈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아이들이 클라이밍 수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악기를 통해서 나중에 오케스트라의 꿈을 가진 친구들을 위해서는 바이올린, 첼로, 플룻, 피아노, 또 아이들의 인성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성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마을 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요? 마을 학교의 정규 프로그램이 끝나면 학생들은 아래층에 위치한 돌봄센터로 이동합니다. 이게 뭐 청양군에서 운영하는 돌봄센터는 마을 학교 정규 수업이 끝난 4시 30분 이후 2시간 동안 추가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그러면 4하고 4를 더하면 뭐가 돼요? 이렇게 6이 아니고 8이 되지. 그렇지. 8이 돼요. 모르는 것도 많은데 여기 오면 선생님이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셔요. 이곳의 선생님들은 어린 학생들을 안전하게 돌봐주고 학습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온 마을이 함께 자라나는 꿈나무를 키우는 데 힘쓰는 지역 공동체 돌봄으로 우리 학생들이 무럭무럭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받고 자라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뭐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실제로 화면에 나온 것처럼 높은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게 예. 저희들이 수업 과정을 준비할 때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단편적으로 끝나고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교육 과정을 준비하면서 아이들이 꼭 이건 했으면 좋겠다, 필요하다는 것들을 저희 교육위원회가 있어요. 학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교무부장님하고 담당 선생님, 그다음에 마을 학교의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거와 수요 조사를 하죠. 그다음에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이건 오히려 아이들한테 꼭 가르쳤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고, 필수 과정을 개설한 이유는 그 기반을 가지고 그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자꾸 선택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긴밀한 의사소통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한 전문가가 마을학교 역할에 대해서 학교는 못하고 학원은 안 하는, 그렇지만 꼭 필요한 교육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장 교수님, 교육 복지 차원에서 보시기엔 어떠세요? 아주 좀 중요한 의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실 우리가 돌봄하고 교육하고 상당히 분리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그래서 교육, 관계 부처도 다르대요. 맞아요. 보건복지부, 교육부. 그렇죠. 그리고 아이는 한 명인데 학교에 있을 때는 교육만, 뭐 돌봄에서는 돌봄만, 이렇게 약간 경계를 바운더리를 두면서 아이를 바라보거나 돌봄을 사고하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여겨지는데요. 특히나 이제 초등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성장 발달이 교육적인 욕구, 뭐 사회 정서적인, 심리적인 다양한 욕구들이 있고, 그러한 것들이 골고루 성장해야 되는 시기다라는 거는 아마 누구나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이들이 돌봄 안에서 참여를 할 때 아이들의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돌봄을 받고 싶은지, 나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은지에 관한 어떤 물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의사소통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학교를 끝나면 돌봄이라고 이제 부르는 상당한 시간이 있는데, 그 상당한 시간을 누구와 어떻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성장은 굉장히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어른들이 한 공간에 있어서 워치
과시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서 관계에 대한 거, 신뢰, 믿음, 뭐 우정, 사랑에 대한 거, 뭐 이러한 감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말했던 아이들이 필수로 하는 교육,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아이들의 발달에도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사실 이번 프로그램에서 돌봄 교육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근데 일학술적으로는 사실 뭐 돌봄, 뭐 교육 이렇게 여전히 분리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오늘 이제 이 토론회에서 돌봄과 교육의 어떤 통합적 사고를 굉장히 중요하게 의미 있게 다루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정은영 팀장님 정확한 직함이 충남교육청 교육혁신과 행복교육팀이세요. 처음에는 저는 행복교육 이게 약간 무슨 꿈과 희망의 무슨 세상 뭐 이런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 이제 선생님들 설명 듣고 화면으로도 보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행복교육이라는 게 뭔가 좀 알 것도 같고 손에 잡히는 것도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 가슴에 와닿는 좋은 말이네요. 행복교육. 맞습니다. 제 교육청에서의 직함이 행복교육팀장입니다. 네. 모두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직함이라고 말씀들을 해주셔요. 제가 평소에 항상 잘 웃거든요. 네. 하여튼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렇게 행복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이제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는데요. 이제 교육청에서 뭐 돌봄이나 마을 방과후 관련 뭐 아무리 어려운 일을 해도 그 하는 이유가 아이들이 행복해지게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충남교육청은 교육 비전이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교육입니다. 거기서 이제 앞에 시작할 때 행복, 끝날 때 교육, 요 두 글자를 따서 저희 팀 행복교육팀 이름을 만든 거고요. 저희 충남은 현재 15개 그 시군에서 129개의 마을 교육 공동체가 지금 마을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29개요? 네. 저희는 농어촌이 많거든요. 그리고 네. 충남형 원종일 돌봄도 지금 21개 곳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마을 교사 교육을 이수하신 분도 지금 700여 분이 넘고 있고 또 현재 직접 마을 학교에 참여하셔서 이렇게 일해 주시는 분도 1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마을 학교가 활성돼 있다고 보고 하여튼 저희가 그 마을 학교를 다니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이제 그 마을 교사 선생님들이 너무나 아이들한테 정말 진정한 그 따뜻함을 가지고 대해 주시는 거 그걸 볼 때 너무 감사하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행복합니다. 와, 저는 네네. 깜짝 놀랐어요. 129개 마을 학교 예. 1000여 명이 참여한. 근데 저는 사실 아까 그 교수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마을 학교가 취지는 너무나도 멋지고 정말로 꼭 현실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이게 진짜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개개인 그 마을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그 사람들이 정말 진심으로 뜻을 같이 하고 함께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그래서 직접 마을 학교를 운영하시면서 부딪히시는 장애물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어때요? 사실은 쉽지 않은 시작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시골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대부분 다 학교 밖에는 모르세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던 걸 왜 쉽게 얘기하면 다른 데서 왜 그걸 가져가? 이거 수익 사업 아니야? 뭐 이런 오해들이 생기기 시작하셨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협조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 학교에 다 아이들을 보내놨기 때문에 이제 모든 책임은 다 학교에서 알아서 할 거야. 이제 이런 생각들이 가지고 계시니까 굳이 내가 그 아이들의 교육에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거기에 어떤 의견들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깊이 되는 거예요, 이제. 괜히 교사의 어떤 권위에 도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계속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이 마을 학교는 어떤 단체나 기관이 운영하거나 개인이 운영하면 안 되겠다, 앞으로. 그래서 전체 마을이 함께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구성이 제일 저희가 시작할 때 시급한 화두였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뭘 받아냈냐면 당연직이라는 그런 위원장님은 바뀌셔도 운영위원회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합천초등학교 아이들이 제일 많잖아요. 저희 마을에 합천초등학교 하나가 있는데 마을 학교의 대표는 제가 진행을 하면서 하겠으나 마을 학교를 운영하는 운영위원장님은 대대로
교장 선생님이 아무리 바뀌셔도 합천초의 교장 선생님이 맡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부녀회장님도 거기 함께 들어오게 했고 지역에 계시는 어떤 이장님 대표도 들어오게 그런 식으로 그 안에 마을에 있는 구성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걸 준비하려고 일단은 지금 직함이 있거나 관에 있으신 분들을 먼저 다 끌어들였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성이 되고 올해 저희가 아이들하고 2년 전에 약속했던 약속이 뭐였냐면 아이들이 너희들 뭐 하고 싶으냐 했더니 어디에서 무슨 서핑하는 걸 본 거예요. 그 청양 산골에 무슨 서핑이에요. 약속을 했어요. 우리 가자. 그래서 진짜 올해 여름에 아이들 데리고 제주도에서 4박 5일 동안 오전에는 서핑 캠프, 오후에는 영어 캠프를 함께 진행을 했거든요. 이 계획을 함께 이제 운영해 나눌 때 거기에 계셨던 그 운영 위원장님이 그 아빠들을 모아가지고 후원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조금씩 마을이 자기들의 아이들로 인식을 하고 품어내고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하는 게 그거거든요. 마을에 투자를 받아보지 못한 아이들이 다시 돌아오겠냐 나중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하나씩 한 걸음씩 나가는 것. 그중에 제일 중요했던 게 사실은 교육지원청과의 소통의 문제. 그렇죠. 네. 장학사님들과 함께하는 게 이렇게 던져주고 사업 잘하나 보자 이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가자는 이런 태도가 함께 어우러지니까 이게 가능해지더라고요. 이런 소통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지금 화성마을학교를 세운 것 같고요. 지금도 이걸 위해서 계속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뭐 마을 학교만 잘해서도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마을과 학교가 다 하나가 돼서 정말 아이들 잘 키우고 싶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이 아이들이 다시 우리 지역을 사랑해서 다시 지역으로 돌아오는 아이들이 되게 하고 싶어라는 마음이 하나가 됐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 정은영 팀장님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마을 학교 이런 관계에 대해서도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저는 천안의 천안 차음초등학교에서 참 행복하게 교장 생활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학교장이 되면 마을 학교하고도 아주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잘 맺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마을 학교 대부분이 다 학부모시잖아요. 이제 제가 근무한 학교는 완전 대도시였는데 대도시는 사실 마을 학교 운영이 쉽지 않은데도 저는 참동행이라는 마을 교육 공동체를 학부모님들과 같이 만들어서 정말 그 마을 교사들이 학교 교육 과정에 함께 참여도 하고 우리 아이들이 그 마을 교육 공동체에 참여도 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정말 잘 했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 중에 이제 하나 에피소드를 들어보면 이제 저희 학교가 이제 신도시 애들이 과밀하는 학교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돌봄을 많이 요구하시는데 돌봄실이 3실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교실이 없어요. 애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도저히 해줄 수 없는데 학부모님들은 제발 해달라고 요구하셔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때 그 마을 교사, 마을 대표 이분들하고 함께 시청을 찾아갔어요. 시청을 찾아가서 시장님을 만나서 다 함께 돌봄 요거 센터를 좀 저희 아파트에 구축해달라고 막 이제 말씀을 잘 드렸죠. 그래서 다행히 이제 그걸 해주셔가지고 저희 학교에 문 나가자마자 아파트에 다 함께 돌봄이 개소가 됐고 이제 학교에서 수영 못하는 우리 아이들이 거기 가서 돌봄 서비스를 받으니까 학부모님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저도 또 이제 지자체에서 운영을 해주니까 안심도 되고 마음도 놓이고 너무 행복했어요. 아니 진짜 이렇게 긴밀하게 그 협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네. 그러면 정말 안 될 것 같은 네. 것도 되는구나 싶은 네, 마음이 네, 드는데 교수님 어떠셨어요? 말씀 들으시면서. 일단은 이 마을 학교라든가 이런 마을 공동체에는 앞서서도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긴 호흡으로 갈 수밖에 없고 긴 호흡으로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게 하는 이런 지원 내지는 협력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인내와 기다림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마을에는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하고 예산이
보완이 필요하고,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또 부모들은 어떤 시민의 하나로서 자발성을 가지고,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이 마을학교 같은 경우는 자발성이거든요.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이 마을을 네.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지자체에서 의도해서 기획해서 결코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다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좀 이제 자발적 어떤 시민의 어떤 주체적인 노력, 그리고 그러한 시민들이 그러한 활동이라든가 역할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지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져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가 현대사의 공동체라는 게 우리가 옛날에 상상하는 그런 식의 공동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때문에 느슨한 어떤 연대, 느슨한 어떤 공동체 형태로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어떤 돌봄의 협력, 관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이들의 입장에서 봐야지 이게 뭐 지자체의 책임이냐 교육부의 책임이냐 하면은 답이 없다라고 여겨져요. 그 안에서 그 학교라는 공간, 마을 안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은 동일한 한 명이니까 그러한 아이들을 이런 다른 주체들이 어떻게 협력해서 할 것인가라고 하는 사고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굉장히 그런 그 과정이 실제에서는 힘들지만 네. 우리가 이제 그러한 인식과 이제 어떤 돌봄이라고 하는 사고의 전환들을 각각의 영역과 주체들이 해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정말 그 역할의 조화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마을학교 교육하는 그런 모습들 보니까 일단 그 선생님들, 필요한 선생님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고 프로그램은 또 어떻게 짜시고 뭐 이런 과정들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배우고 싶은 것들을 미리 수요 조사를 해요. 그 전 학기 말에. 그리고 거기 선생님들을, 사실 시골 지역은 아이들이 원하는 과목의 선생님들 다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쓰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전문 기술의 영역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주변에 그 옆에 이제 뭐 보령이나 이런 쪽에서 강사로 하시는 분들을, 예를 들면 악기 같은 경우 특히 그렇거든요. 그분들한테 요청을 해요. 그래서 우리 마을 학교가 이렇게 아이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데, 근데 사실 그런 강사비나 이런 내용이 사실 굉장히 떨어져 있긴 해요. 이제 그 강사비 비율이나 이런 게. 그럼에도 가서 이제 요청을 드려서 이제 마음을 얻는 거죠. 얘들이 지금 성장하고 싶어 한다. 좀 도와주십사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아이의 돌봄의 영역에서 제일 중요한 주체는 사실은 부모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엄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의 엄마들이 이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엄마들에게 어떤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그런 데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지금 같이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을 교사라는 개념이 그렇게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하는 영역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엄마들이 그 기술을, 그런 자격을 갖출 수 있게 하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오는 강사들이 지금 한 70% 정도 되는데, 조금씩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마을 교사로 참여하는 비율이 지금 이제 한 30% 정도로 늘어가고 있어요. 네. 이제 이게 점점 좀 바뀌어가면, 그러다 보면 그 마을 안에서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생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교육 과정 같은 경우도 아이들의 입장, 또 그러니까 큰 핵심은 그거예요. 어차피 큰 그림을 그리자. 그러면 망치더라도 옆에 또 그릴 수 있고, 어디 뭐 잘못 색칠하면 옆에다 또 채울 수 있더라. 그래서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림을 아이들이 막 그리게 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가 마을 수업 시간에 어느 날은 예를 들면 학교에서 무슨 특별 활동이 있어 지쳐왔는데 거기서 또 뭐 배우자면 어렵거든요. 그럴 때는 애들한테 얘기해요. 넌 오늘 뭐 하고 싶어? 그럼 그렇게 자기들이 교육의 주체로서의 역할도 경험하게 하거든요. 그럼 자기들이 막 만들어내요. 선생님, 오늘은 그냥 다 누워서 쉬고 싶어요. 그럼 그래, 알았어, 누워. 뭐 이렇게. 그리고 오늘은 뭐 저희끼리 편을 갈라가지고 게임을 하고 싶어요. 그럼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하다가 이제 너희들이 앞으로 그리고 싶은 화성면이 어떤 말이 됐으면 좋겠어? 그럼 자기도 이제 꿈이 얘기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그래서 아까도 서핑 캠프 같은 경우도 말이 안 되는 건데, 자기들이 그런 것들을 꿈을 계속 꾸고 있다 보니까 마을이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려는 경험을 시켜주고 싶었던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 안에서도 아이들이 참여하는. 그래서 저희는 면장님한테도 그런 요청을 해요. 지역위원들 모일 때 학교 대표도 참석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 눈높이에서 자기 마을에 대한 현안들을 바라볼 수, 전문적이진 않겠죠. 하지만 적어도 자기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마을에 대한 것들은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를 좀 주자, 그런 기회들을. 이렇게 저희들이 하나씩 지금 과정들을 만들어가고 있고, 그 중요한 게 합천초 선생님들과의 소통입니다.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마을 학교가 또 이제 초등 돌봄 그 전담사 이런 분들이 아이들을 돌본다 할 때 학부모들이 마음 놓고 맡기려면 마을 교육 공동체나 학교에 어떤 지원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일단은 방금 뭐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이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돌봄 전담사 분들께서 돌봄 교실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돌봄을 하지만 상당히 그 역할의 제한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혼자 뭔가를 이제 해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의 학습적 욕구가 있다고 했을 때 마을 학교 같은 뭐 다른 이제 좀 오픈되어 있는 공간에서는 재량껏 아니면 아이들과의 소통과 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어찌됐든 전담사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학교라는 공간에서 이렇게 수행되어지는 역할에는 굉장히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애들의 학습을 봐주기 어렵다라든가,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대부분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주체적으로 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자율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좀 적다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학교라는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아이들은 학교의 하나의 구성원이지만 돌봄을 받는 아이들은 또 많은 아이들이 방과 후를, 그러니까 학교를 하고 남아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다른 교사분들은 책임이 없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게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연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학교의 어떤 다양한 그 운동장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학교 운영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한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돌봄 전담사에게 주어지는 어떤 역할의 어떤 그 융통성, 뭐 이렇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운신의 폭들을 좀 넓힐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이를 중심으로 봤을 때 학교 내 다양한 구성원들과 좀 유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예를 들면 돌봄에 온 아이들이 오전에 그 학교 수업이라든가 이런 공간에서 여러 가지 또 뭐 이슈가 있을 수 있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돌봄에 왔을 때 돌봄 선생님과 뭐 담당 교사하고의 어떤 소통이 이루어짐으로써 아이의 입장에서 나의 오전과 나의 오후에 나를 다르게 나와 내가 다른 어른과 다른 교사와 함께 있지만 나를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필요한 정보들이 있다면 공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통의 원활함을 위한 학교의 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지원이 이루어지려면 교육부라든가 교육청의 어떤 그런 이제 지원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떠세요? 팀장님 들으시기에. 저희들은 그 학교에서 하는 돌봄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마을도 저희들이 뭐 최대한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마을 쪽에서는 많이 아쉬움을 갖고 계신 부분이 많은데, 지금 어쨌든 돌봄은 지금 확대되고 있고 더 강화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하려고 합니다.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도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대화가 많을수록 문제가 해결이 쉬워진다는 거 대표님한테 배웠습니다, 오늘. 근데 오늘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요, 방과 후 과정을 확대하는 초등 전일제 학교를 일단 10월까지 방안을 마련하고 2025년에 초등학교를 확대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거든요. 네, 올해 전일제 학교를 발표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새 정부 국정과제 84번에 들어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국가 교육 책임제 강화를 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라는 내용 속에 이제 전일제 학교를 실시해서 방과 후 학교를 확대하고 저녁 8시까지
아이들에게 돌봄을 확대해 나가겠다. 뭐 이런 내용이 전일제 학교의 기본 취지입니다. 그런데 아직 뭐 전일제 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완전히 뭐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올 10월에 이제 전일제 학교에 대한 기본 방향을 이제 마련해서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시범 도입해서 실시하다가 2025년부터 전 학교에 모든 학생에게 이제 도입한다는 지금 그런 안내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이제 7시까지 올해부터가 7시까지 아까 네. 저녁 돌봄을 해준다고 했는데 요게 이제 전일제가 되면 이제 8시까지 이제 확대되는 거니까 이제 아이들이나 이제 늦게 귀가하는 부모에게는 매우 기쁜 소식인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이제 여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아직 지금 여건이 완전히 갖춰진 상태가 아니에요. 일단 그 저녁 돌봄을 하는 아이들에게 이제 저녁 급식도 제공을 해야 될 테고 또 이제 야간 귀가 차량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해결이 돼야 되고 또 이 아이들을 더 연장해서 돌봐주기 위한 돌봄 전담사님들의 그 인력 문제도 더 이렇게 모두게 이제 준비가 되어야만 이제 확실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10월에 이제 어떤 계획이 마련되면 내년부터 이제 시범 운영할 텐데 저희들도 지금 교육청에서는 예산 마련과 뭐 이런 재원 마련 이런 것들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얼마 전에 요 전일제 학교를 위한 인력과 예산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라서 그런 것들이 해결되면 내년부터 전일제 학교는 시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일제 학교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우리 김현우 선생님 같은 마을 교사들을 네, 우리가 활용하는 그런 방안도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한 걸음, 두 걸음, 처음 이제 걸음 걷기를 배운 아기의 마음으로 하나하나 정말 공들여서 준비해가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또 받아들인 의견은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면 아이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더 우리가 멋진 그 교육의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돌봄 첫 시간 마련을 했고요. 앞으로도 아마 세 분 모셔가지고 얘기 나눠야 될 기회들이 많을 겁니다. 조금 더 다음에는 더 나아진 교육 환경에서 더 나은 교육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을 교육 공동체, 학교와 마을이 협력해서 다음 세대의 성장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교육을 위해서 학교와 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게 필요합니다. 초등 돌봄을 위한 이런 노력들이 양적 확대가 아니라 질적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돌봄 교육 두 번째 시간으로요. 유아 돌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